근데 요즘에 약을 유전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유전도. 네. 예민하신 분들은 네, 하시네. 유전. 네. 그러니까 네. 어릴 때 멀미 엄청 네. 심하고 초등학교 때 놀이기구 못 탔다. 네. 내 부모님이 어지럼증이 있다. 그럼 거의 대부분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광동병원 어지럼증센터 한의사 고은상 원장입니다. 재활학과 원장 신사원입니다. 물리치료사 팀장 김은기입니다. 요새 이렇게 보면 특히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시각, 청각에 대한 예민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기억에 남는 게 그분은 진짜 눈을 검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컨버전스 검사라고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딱 모여있는데 한쪽 눈이 잘 모이지도 않고 그 증상이 확 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머리 안쪽에 있는 그 시각과 청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가 너무 이제 흥분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또 이제 교감신경이랑 이게 또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있는 자율신경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 기억에 남는 게 갈 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비인후과나 신경과는 전정 기능이 아무런 이상도 없고 MRA도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어떻게 제압을 많이 했냐면 주변 시야를 조금 많이 보는 연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시야가 계속 좁아져요. 어지러우면 넓게는 못 보고 눈도 계속 안으로 많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통증이 항상 생기고 두통도 항상 생겨요. 그래서 눈을 조금 바깥으로 빼는 운동들을 조금 많이 시키고 교감신경 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제 흉추를 조금 스트레칭하는 동작들 그 다음에 호흡하는 운동들 그 다음에 척추를 자꾸 늘려주는 운동들을 좀 많이 시켰어요. 그래야지만 교감신경 톤이 조금 떨어지고 부교감신경 톤이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이 조금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런 분들 환자분들 엄청 많아요.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죠. 그런 네. 분. 사실 전정 감각이라는 것도 머리의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인데 목과 시각이 이 세 가지 감각이 함께 통합돼서 이 머리의 위치와 방향성, 기울어짐을 인지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쪽 전정 기능이 손상이 됐다? 그럼 그 손상된 전정 감각을 이게 목에 있는 고유 감각이나 시각적 보상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균형을 잡아가죠. 근데 그 보상이 너무 과하거나 그러면 지금처럼 시각적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어지럼증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어지럼증의 경험이 너무나 공포스럽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단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없을 때도 자기는 또 이제 곧 어지럼증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심 때문에 일상생활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그 높아진 스트레스 레벨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안구의 정렬까지도 문제가 돼요. 이 전정 기능은 눈이랑 굉장히 클로스하게 링크되어 있거든요. 확실히 그런 분들은 이제 어지럼증에 대한 공포감,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다뤄줘야지 좀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선생님의 어지럼증은 환자분의 불안과 공포를 먹고 자라는 괴물이다. 그 괴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먹이를 주면 그 괴물은 너무나 커서 당신을 이제 압도한다. 그러니까 어지럽더라도 정말 몰입해서 어지럼증을 입고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서 즐겁게 살다 보면 먹이를 주지 않다 보면은 그 괴물은 나중에 별거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입고 할 수 있는 무언가에 이렇게 몰입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항상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지럼증 나오면 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하시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런 심리적인 지지도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약을 유전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유전도. 네. 예민하신 분들은 네, 하시네. 유전.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멀미 엄청 심하고 초등학교 때 놀이기구 못 탔다. 네. 내 부모님이 어지럼증이 있다. 그럼 거의 대부분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내 몸이 좋을 때는 거의 안 걸려요. 안 와요. 극심한 스트레스, 네. 코로나 뭐 아니면 누가 뭐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때 오거든요. 그 전에는 약해도 버텨요. 근데 한번 내 몸이 확 무너졌을 때 제일 안 좋은 곳부터 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가 바로 이제 전정기관인 거죠. 우리가 근육이 빠지면 운동에서 근육을 키우듯이 어떻게 보면 맞춤 정정 운동은 이런 약해진 거를 일부러 좀 자극시켜서 강화시키는 목적도 있고요. 유발되는 상황들에 일부러 노출시켜서 그걸 좀 무뎌지게 만드는 그런 적응 훈련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 중에 처음 어지럼증이 이제 좌측 전정신경염으로 오시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전정 기능 관련해서 하면은 거의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지럼증 때문에 또 불안하고 불안하면 어지럽고 이게 말씀하신 그 사례처럼 왔는데 불안하고 어지럽다 하니까 약을 엄청 많이 받아오신 거예요. 수면제, 항불안제도 한 3-4개 쓰신 것 같아요. 약에 취해서 요즘 좀 어떠세요? 하면은
멍하대요. 막상 저희가 왔을 때 이제 평가했을 때 전정 기능은 그렇게까지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계속 어지럽지 않은 게 사실 약을 그렇게 과도하게 복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전정 기능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게 다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좀 노출시키고 좀 편안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인드 컨트롤도 또 한 거죠. 전정 제어 운동이 말이 운동이라고 들어가지만 운동만 시키는 건 아니고 거기 이제 심리적인 개입까지 들어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도 많이 줄이고 본인이 이제 이러한 상황에 왔을 때 어지러울 것 같은 거를 이제 두려움에서 대비로 바뀐 거예요. 저희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완시키고 스스로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게 이런 단단함이 생긴 거죠. 물론 그분도 자세 그런 것도 당연히 교정시켜드렸고 주사 치료나 이런 것도 해드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효과 있었던 거는 맞춤 전정 제어 운동에서 적응 측면 그게 이제 좀 컸던 것 같아요. 좁은 의미의 전정 재활은 머리가 흔들릴 때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과 다양한 상황에서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개가 이제 좁은 의미의 전정 재활인데 저희는 그것을 좀 더 넓게 포괄하는 거죠.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측면, 호흡이나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 전정 재활 안에 포괄이 되어야지 또 해결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더 전정 재활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적응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치료하는 입장에서 대단한 확신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맞춤 전정 운동에 이런 게 있다 개념이 아니라 이게 수많은 환자들 보고 어떻게 보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 때문에 이제 믿을 만한 의료진, 실력 있는 의료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 병원의 맞춤 전정 재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시면서 더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두시면 저희가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